코드론 블록코딩 기초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제 배터리랑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입니다. 복습부터 해서 오늘은 배터리, 그 다음에 기압계, 온도, 자이로스코프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중첩 반복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첩 반복문 프로그래밍이란 반복문이 2개 이상으로 중첩되어 있을 때, 겹쳐 있을 때 말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륙을 했다가 반복문이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륙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총 4번 반복이 되는 게 4번 더 여기 밖에 있는 거에 의해서 4번 더 반복이 돼서 총 16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 반복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움직이고 회전한 다음에 이게 4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초 동안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4번 반복되는 거를 여기까지 해서 4번 반복돼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총 16번, 얘는 4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 푸시업 함수 저번 시간에 함수로 만들어 봤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는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두면은 마치 약속처럼 지정된 동작을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업 함수, 이 팔굽혀펴기 함수를 만들면요, 이륙을 한 다음에 1초 동안 호버했다가 착륙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함수를 호출만 하면은 이 동작을 10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하면은 여기 있는 게 실행이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반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함수가 10번 호출이 되면은 이 동작이 총 10번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배터리 알아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배터리 쓰고 드론에도 배터리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모양과 크기가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다양한 양의 전력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용해 본 작은 장난감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보다 훨씬 작고 강력하지 않겠죠. 배터리는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로봇에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많이 팔고 있는 전기차, 뭐 테슬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배터리 센서를 읽는 방법과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드론에는 어떠한 배터리가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AA 배터리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AA 배터리 뭔지 알죠? 제가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앞에 꽁다리 살짝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AA 배터리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AA 배터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 배터리는 뭐 손전등, 장난감, 가전제품, 심지어 일부 로봇에도 전원을 공급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드론에 전원을 공급해야 될 때는요, 공중으로 날기 위해서는 더 가볍고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배터리보다요, 조금 더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드론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일종인데요. 자,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가볍고 많은 전기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도 이 리튬 폴리머 형식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죠. 뭐 요즘은 실리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에는 실리콘 배터리가 들어간 핸드폰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비행용 고속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최고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배터리나 코드론 미니는 조금 배터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드론 코딩을 해서 한번 배터리의 비율을 알아볼 건데요. 자, 코드론 미니뿐만 아니라 코드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코드론이든 코드론 미니든 남은 충전량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요. get battery percentage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요.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합니다. 100은 완전히 충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0은 배터리를 연결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센서 카테고리에 있는 이 get battery percentage 블럭을 연결해서 프린트랑 연결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터리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일시정지 했다가 한번 코딩 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배터리 비율을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백분율 값, 즉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값을 우리는 변수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배터리 비율에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라는 변수에 실제 배터리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변수를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뭐 50% 있으면 50%, 100% 있으면 100%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변수를 활용을 하면요. 네, 어디서든지 또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변수가 필요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행 중 배터리의 비율이 왜 필요할까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할 때마다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가 드론에 있는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퍼센테이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볼 건데요. 뭐 이륙, 호버링, 착륙 중에 배터리의 비율, 수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려면요. 옆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터리 이륙을 하기 전에 퍼센테이지 한번 출력해주고요. 이륙하고, 그 다음 퍼센테이지 출력하고, 호버링하고 퍼센테이지 출력하고 그다음 착륙하고 퍼센테이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3번 정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3번의 실험에서 가장 크게 배터리가 떨어지는 비율은요. 이륙 직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보통 뭐 30% 정도 떨어질 때도 있고 20% 정도 떨어질 때 있죠.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요. 이륙 직후가 가장 많이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륙할 때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륙하기 위해 중력에 맞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실제로 소모가 된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착륙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배터리가 지금 69%였다 갑자기 또 92%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비행 중의 배터리 잔량은요. 해당 동작 에너지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륙을 할 때 배터리가 좀 많이 파워를 쓴다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파워를 썼다가 뭐 96%까지 갔는데 시간을 있다가 두면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륙을 할 때는 모터가 한꺼번에 힘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푹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압 강화라는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전압이 강화됐다.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전압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을 할 때는 모터가 한꺼번에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배터리의 퍼센트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착륙을 하고 나서 배터리의 부하가 줄어들면 전류가 다시 적게 흐르면서 전압이 회복되는데요. 이때 실제로 잔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 단지 배터리의 상태가 안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약을 하자면 이륙을 할 때는 전류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서 배터리 퍼센트가 순간적으로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착륙을 하면은 배터리의 부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압이 회복이 돼서 배터리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퍼센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행 중 배터리 잔량은요. 해당 동작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실제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전력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드론은 파워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력량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다양한 비행 이동 전과 후에 배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행하는 시간이나 파워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떠한 동작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파워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 정도 했다가 한번 테스트 하시고 결과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터리 파워는요, 이륙할 때보다 공중제비를 도울 때 가장 많이 파워를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배터리의 잔량에 따른 우리 LED 색상을 표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는요, 해당 기기의 배터리 잔량 나타내는 LED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는 배터리가 100%에서 0%까지 숫자로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화면이 없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LED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것도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에서는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코드론 미니의 LED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LED를 우리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밝기 100으로. 처음에는 LED를 흰색으로 밝기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한 후에 변수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1초 기다렸다가 만약에 배터리 잔량이 75보다 크면 LED를 녹색으로, 그 다음에 이륙 호버링 착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배터리 잔량이 50보다 큰 경우에는요, LED를 노란색으로 켜고 이륙 호버링 착륙해 주시면 되고, 50보다 작은데 25보다 크면요, LED를 빨강색으로 이륙 호버링 착륙해 주시면 되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LED를 그냥 빨강색으로 하고요. 배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요, 배터리가 25% 미만이기 때문에 LED만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이륙 착륙 호버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지워줄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여기서 일시정지 했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LED를 표시하고, 만약에 25보다 크면은 거기에 맞게 배터리 LED 색상 교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륙 호버링 착륙하는 겁니다. 만약에 25%보다 작으면은 이륙 착륙 호버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코드는 오른쪽처럼 되겠습니다. 이 완성된 코드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LED를 흰색으로 밝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75보다 크면은 녹색, 작은데 50보다 크면은 노란색, 또 작은데 25보다 크면은 빨강색 하고 이륙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은 25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러면은 LED는 빨강색으로 켜는데 이륙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이륙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착륙 동작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륙을 안 하기 때문에 착륙하는 동작이 안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시던지 아니면 뭐 중간에 호버링 넣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륙, 호버링, 착륙 사이사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착륙은 한 번만 마지막에 있으면 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코드랑 달라도 괜찮습니다. 실행된 동작의 결과값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코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드론이 비행하던지 아니면 LED가 나오던지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우리 기압계입니다. 자, 여러분, 기압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기압이란요,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로 산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압의 변화의 영향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하는데요, 운전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하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요. 이거를 많이 기억하기 어려우면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바닥면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압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게 기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압, 즉 공기압의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기압은요, 공기압을 읽는 함수는 getPr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를 출력 블럭에 연결을 해서 숫자가 뭐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공기압의 단위는요, 파스칼입니다. 1파스칼은요, 평방미터당 1뉴턴에 해당하는 압력의 단위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압이라는 뭐 1기압, 2기압 이런 숫자로 나타내고 싶으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만 1300으로 나눠주시면요. 뭐 1점 몇 기압, 뭐 2점 몇 기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압을 나눠서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기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러면 한번 변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실행을 하면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코드론 미니도 있어요. 코드론 미니나 코드론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요. 기압의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대신 지퍼백을 활용을 해서 한번 공기압의 변화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판도 값을 위해서 압력 판도 값, 즉 기압 측정하는 그 함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 지퍼백을 준비한 다음에 코드론을 안에 넣어주시고 내부에 공기 넣어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반복 블록을 사용을 해서 여러 번 기압을 측정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퍼백을 눌러서 공기압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퍼백을 눌렀을 때 공기압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참고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반복을 할 건데요. 기압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출력하고 1초 기다렸다가 이 동작을 총 10번 반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퍼백에 드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다니면서 땅 가하는 공기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압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은 증가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압력 표시 등 표시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기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변하면 경고하는 것을 한번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능은요, 자동차나 이런 거 타봤으면은 자동차 타이어에서 이러한 비슷한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드론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퍼백 내부의 정상 압력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변수에 할당 저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복 블록을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기압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작값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아니면은 감소한지 이거를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이상으로 증가하면 빨강색 아니면 녹색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코드의 정답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기압을 측정을 하고 변수 저장한 다음에 10번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현재 압력을 또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주고 1초 기다렸다가 처음 시작할 때 기압과 지금의 기압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커졌다, 압력이 더 커졌다 그러면은 빨강색, 압력이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 녹색으로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영상 있잖아요. 일시정지 했다가 이어서 코딩하고 테스트 결과 보고 넘어가세요. 테스트 하면요, 이런 식으로 드론에서 출력이 될 겁니다. 압력과 비행입니다. 자, 비행 중 압력이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려면요, 비행 중 다양한 시간을 측정을 하고 나서 그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상에서의 압력, 이루크, 스로틀을 2번 올린 후에 압력을 우리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얼마나 변할지, 압력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답의 코드는 오른쪽입니다. 기압을 한번 측정을 해서 출력하고 이륙하고 측정해서 출력하고 스로틀 25로 1초간 위로 움직였다가 측정하고 그다음에 스로틀을 다시 한번 25로 1로 올렸다가 측정하고 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압력은 늘어들까요? 줄어들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 결과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압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압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누른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은 줄어들어요. 알겠죠? 기압은요, 고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요, 기압계를 사용을 해서 높이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론 미니든 코드론이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코드론 미니도 되고 코드론 에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50번 반복을 하는데요,
get height라는 값을 통해 기압계 센서로 보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실제 높이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시작 높이 변수를 저장해서 현재 높이와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 현재 높이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50번 출력을 하는데 변화한 현재의 높이 값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높이를 빼게 되면요, 실제 높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기압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센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제 높이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자, 참고로 모든 장치에는요, 일정 수준의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지면에서 높이를 추정할 때 기압계가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지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반복문 루프를 사용을 해서요, 동일한 거리의 3배만큼 속도를 높이고 높이를 3회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동일한 파워로 위로 1초간 움직였다가 높이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륙한 다음에요, 파워 15로요 3번 위로 올라갈 건데, 한 번 올라갔다가 측정하고, 한 번 올라갔다가 측정하고, 한 번 올라갔다가 측정하고, 이런 코드입니다. 그럼 높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같나요, 다르나요?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오죠. 조금씩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륙 후에 바로 고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높이가 초기 높이에서 30cm 이상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높일 건데요. 자, 그래서 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요, 착륙 직전에 높이 값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값의 차이는 30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30cm가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계속 높이라는 소리예요. 위로 속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라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지금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륙을 한 다음에요, 높이를 측정을 하고 높이를 출력을 하는데요, 높이가 30cm만큼 더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요, 그러지 않으면은 파워를 15로 계속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스로틀이기 때문에 상승이겠죠.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30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출력을 하고 드론은 착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온도입니다. 코드로는 라이브러리에는요, 현재 온도를 반환하는 get drone temp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섭씨로 표시가 되지만요, 화씨로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섭씨 온도를 화씨로 변환하는 함수를 작성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우리는 첫 번째 활동에서는요, 드론이 비행하지 않는 동안 온도를 측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함수는요, 주변 공기가 아닌 드론의 온도입니다. 주변 여러분들의 그 기온이 아닌 드론의 온도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를 섭씨를 화씨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get drone 닫고 오면요, 이건 섭씨로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화씨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get drone temp 하면은 섭씨, 화씨로 각각 출력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드론의 온도가 더 따뜻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론이 날지 않더라도 꽤 따뜻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단계에서 평균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33도 사이라는 것을 아마도 나올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참고로 우리 아까 앞에서 배터리 배웠었잖아요. 이 배터리는요, 드론을 켜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배터리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 배터리에서 나온 에너지가 드론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열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온도가 30도에 33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체온 같은 경우는요, 약 36.5도로 꽤 생각보다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는요, 열심히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온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요, 땅에 있는 동안은 예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륙하고 호버링하고 착륙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비행 전과 후의 온도를 한번 비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버링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호버링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의 온도와
나중에 온도를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로스코프라는 건요, 참고로 나침반과 매우 유사한데요. 회전 동작을 감지하고 방향을 감지해서요, 사물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왕복선으로부터 뭐 휴대폰 코드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 자이로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행하는 동안 드론을 안정화하려면요,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드론이 뭐 기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이로스코프는 드론이 기울거나 회전하는 방향의 거리와 방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수학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드론이 원치 않은 변이를 수정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체가 좀 기운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평평하게 유지하게 되는, 이러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때는요, 세 가지 방향 롤, 피치, 요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자이로 센서는요, 드론이 오른쪽으로 회전한 각도에 해당하는 건요, 0에서 180도,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0에서 마이너스 180도의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에는요, 스로틀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 가는 상승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자, 드론이 수직으로 위 또는 아래로 비행할 때는요, 위치의 변화는 각도의 회전 변이가 아니라 높이 센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건 높이 센서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센서, 자이로 센서에는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 변이에만 측정이 되게 됩니다.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드론이 페어링 되는 순간부터 드론이 다음 방향으로 이동한 각도를 얻는 방법을 한번 우리 해볼 건데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롤이에요. 앞으로 또는 뒤로 기울어지면 피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요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건 회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는요. 그래서 각축, 롤, 피치, 요를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반복 루프를 사용을 해서 50번 한번 프린트를 해보세요. 드롭다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롤, 피치, 요를 각각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드론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드론 움직이면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90도 회전하려면 몇 초 동안 회전해야 하는지로 축축을 해서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요,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while 루프를 사용하거나 가고 싶은 방향의 각도가 9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90보다 작아질 때까지 회전을 하면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서 90도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론 미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드론 미니로 해보시고, 코드론 에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드론 에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코드론을 90도로 회전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륙 후에는 현재 판도값을 프린트, 인쇄해서요, 0도에서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가 회전이라 했죠. 이 요를 90 미만 동안 루프에서 이런 식으로 요와 무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90이 됐다, 90이 넘어갔다 그러면 착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코드입니다. 이륙을 한 다음에 요의 앵글을 측정하고요. 요를 파워 15%로 계속 이제 움직이게 해줄 겁니다. 무브를 할 건데 언제까지? 요가 90보다 작을 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의 각도가 90보다 커지게 되면은 여기 반복문 탈출하게 돼서 바로 착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드론이 회전하게 되다가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을 하게 해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오른쪽은요,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코드랑 비슷하죠. 마이너스를 주시고요, 요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90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90 돌고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90도로 회전하는 코드를 작성했지만요, 이를 함수로 변환하는 것이 생각보다 유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할 필요 없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요, 선생님이 왼쪽으로 90도 도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 측정값 확인하고 15%로 계속해서 반복을 한 다음에 요를 90도 도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긴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90도가 되면요 요를 0으로 해서 더 이상 회전을 안 하게 추가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왼쪽으로 돌게 되겠죠. 여기서 멈춰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90도 도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은 요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돌게 해서 90도 만들면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 실행하면은 드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회전 기능이 있는 사각형으로 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왼쪽으로 90도 회전할 수 있는 함수가 지금 아까 앞에서 코딩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for 반복문, for 루프를 활용을 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날아가게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정사각형은요 앞으로 갔다가 꺾고 앞으로 갔다가 꺾고 앞으로 갔다가 꺾으면 정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요 4번 반복으로 정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앞으로 갔다가 꺾고 앞으로 갔다가 꺾고 얘를 총 4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자이로스코프를 이용을 하면은 굳이 추측을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회를 나가시거나 뭐 할 때도요, 웬만하면은 이 자이로스코프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삼각형 비행이겠습니다. 자, 삼각형 비행은요, 120도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 드론이 이쪽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120도를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기 때문에 총 120도를 꺾어 줘야 돼요. 드론이 이쪽 보고 이렇게 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꺾고 하는데 이번에는 각도를 120도로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만드실 때요, 이거 함수 입력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120도로 하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우리 90으로 설정해 놓은 거를 12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드론의 배터리 자이로스코프 함수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코딩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조금 많은 거 배웠으니까 오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아니면은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앞으로 돌리시든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업 시간은 조금 짧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챌린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주차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